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메리트가 10이면 한국은 10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이날 우리가 20%나 했어요. 테슬라가. 엑슨모빌이 꺾이면 미국 증시도 주도주가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불사조 영상 단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 메리트가 10이면 한국은 10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관없이 오른다고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면서 중요한 날만 보겠습니다. 다음 달 FOMC 때 봐야죠. CPI 때 봐야죠. 미국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작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금리 문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었죠. 이제는 베이비 스텝도 아마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금리 안 내려도 돼요. 올해 안 내린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뭐. 근데 내리면 어떻게 된다? 대박이겠죠. 그리고 환율 1220원으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 달러가 폭락을 하면서 매일같이 얘기했죠. 달러가 30% 고평가돼 있다고. 결국은 폭락합니다. 원자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조금 오르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대세는 하락입니다. 왜? 기술적 반등 들어가야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만약 휴전이라도 되면 저기는 제자리로 가고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서 거기까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채권금리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느덧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중국 리오프닝까지 있고 하나도 없네. 그쵸? 그리고 많은 분들 이제 기업 실적 보면 되는 거예요. 기업 실적.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6.25 때 우리나라는 휴전을 원했을까요? 휴전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달래가지고 휴전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젤렌스키하고 둘 다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죠. 둘 다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거를? 친구끼리도 싸웠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싸우려 그러는데 옆에서 말려. 근데 그 말리는 게 해서 못 이기는 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식만이 우리가 휴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 말고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탱크라든지 지원해주는 게 옛날보다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크림만도까지 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러시아는 지금 해결책이 없으니까 핵위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결국 이 방식이 되는데 아마도 다른 나라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휴전이 협상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겠죠? 재건 관련주를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될 때 주가가 싸졌을 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창단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서 결국은 더블 이상 가면서 현대 에버다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C 다 날라갔잖아요. 더블 이상씩. 작년에 그 힘든 장에서도 그때 재건 관련주를 보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테니까 그때 요것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소모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푸틴이 물러설 리도 없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러설 일도 없어요. 지금은 화가 나서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이고 막 애국심이 끓어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중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휴전이 되는 거야. 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불사조 영상 단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 위기가 있었죠. 이제 미국 국가보도 옐런 같은 경우도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이 되나 안 되나? 미국이 의회가 부채 한도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나간 거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겠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에서 요 기사 안에서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정리해서 제가 해보면은 미국이 국가부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가 매년 있었는데 부채 한도가 31조 3경 8천조예요. 이게 도대체 끝도 없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랐죠. 근데 미국은 부동산이 심지어 지금 떨어지지도 않아요.
않았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부채가 너무 많고 한도를 늘려야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국가 부도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정부 지출 삭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번 22번의 부채 한도 인상이 있었는데 어차피 협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겁만 주는 거지 결국은 미국이 부도되겠어요? 한 번도 미국은 빚을 안 갚은 적이 없고 디폴트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차피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를 볼 때 뭘 보면 되냐면 금리가 0.25%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제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갔을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기준금리 연내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월달에 FOMC가 있어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죠? 개별 실적만 보면 되겠죠? 최근에 다우 증시가 횡보를 하고 있고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고용시장에 대해서 임금 상승률은 좀 꺾였어요. 근데 고용시장은 아마 앞으로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해고율이 너무 높아요.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80% 줄였죠. 그래서 인플라가 둔화 추세가 되고 그 다음에 2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되고 이건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정말 공부가 많이 되니까 우리 집중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는 3%예요. 미국도 지금 저는 미리 얘기했죠? 한 6, 7월 되면 3, 4% 될걸요? 연말 되면 2% 될 거고 그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자재가 오르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서서히 물가는 안정이 됩니다. 12월 달에 가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작년에 물가가 덜 오르게 잡아주고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막 물가 상률은 12, 13% 때리는데 동남아나 이런 데는 더블 때렸고 2배씩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세계 최고 국가가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5, 6%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한다? 그럴 수가 없죠. 공공요금을 눌러놨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좀 나중에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금리에 대해서는 요새 은행 가서 예금하려고 그러면 3%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이미 피크 찍었어요. 그래서 향후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따라갈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쭉 이 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수준까지 와 있는데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은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니까 국가 시스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DSR 규제는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보금자리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경기도 제약을 찍었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을 한번 보면 결국 연착륙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하락세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확실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무서웠던 게 작년에 뭐죠? 이게 도대체 금리 자이언트 스텝 몇 번 때리는 거야? 울트라 스텝 가나? 하지만 그때 CPI도 같이 라이브로 보면서 피크를 찍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지금 증시가 반등을 세게 들어갔다가 2,500포인트까지 또 우리의 12월 달에 우리가 배당락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금투세 이슈 때문에 우리가 폭락을 했었던 부분 때문에 한 타임 꺾여버렸죠.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폭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만 증시도 보면 나오거든요. 유럽 증시도 보면 나오거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인데 연착륙은 기업 실적이 크게 하락을 안 하면서 그게 연착륙이죠. 물가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4% 요거 한 7월 달에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하도 가능성이 있어요. 연착륙이 되고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증시가 정고점을 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찍혀서 제가 그게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든 우리가 LG전자든 현대차든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 초까지 나왔어요. 현대차는 막 지금까지도 나오고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가는 꺾였단 말이지.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미국의 이제 우리가 평균 PER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 정도 되거든요. 10년 평균 20.5보다 높고 2020년 팬데믹 때는 17.7이었어요. 이런 것만 우리가 외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때는 11.3이었으니까 현재 우리가 미국이 평균 PER 주가 수익 비율이 21배에 달한다. 싸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채가 10년물이 4.5에서 3.5 바닥집 내려온 상황이죠. 채권도 지금 꺾였어요. 금리가. 그리고 물가가 꺾이면 기준금리를 우리가 5%로 유지가 어려워요. 10년물 국채가 이게 뭐예요? 장기 우리가 얼마나 경기가 좋을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10년물이잖아요. 그쵸? 장단기 역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그 얘기인데 유가가 최근 중국 영향으로 상승세거든요. 중국인들이 재개방, 소비 증가가 되겠죠. 원자재는 70불대 초반 찍고 전 80불 초반까지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중국인들이 재개방을 해서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우리 예전에 사우디 감산 안 한다 그랬죠. 감산 안 한다고 했을 때 반등을 95불까지 올랐어요. 그때도 70불대 찍고 내려오는 추세에서 일시적인 호재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유가는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60불 대로 내려갑니다. 지금 중국이 갑자기 리오프닝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은 어디서 오르는 거냐면 반토막이 나고 나서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 가격도 우리가 반절되면 올라가죠. 똑같아요. 요 호재로. 그래서 유가도 73에서 81달러까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주목하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1228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럼 우리나라 $1 환율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직원 80%가 해고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에 별도의 외인 부대를 이제 투입해서 테슬라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직원 50%를 해고하고 대규모 정리해고하면서 콘텐츠 관련 정책도 변경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결국은 광고주들이 많이 이탈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고용시장도 꺾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결국 꺾인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테슬라 가격 인하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결국은 경쟁업체에 대한 부담은 커져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 테슬라 줍줍해가지고 한번 대박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폭락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당분간은 테슬라가 될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떨어졌을 때도 손절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분들도 테슬라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상장 물량, 우리 사주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 이날 우리가 20%나 했어요. 테슬라가. 정말 화끈합니다. 경쟁업체가 부담이 커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경쟁 모델이 캐딜락보다 $10,000나 낮은 가격이에요. 이 캐딜락하고 비교했을 때 테슬라 모델 Y가 여러 차종 중에 인플레 감축법 IRA $7,500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30%나 싼 가격에 테슬라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가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IRA 법안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장까지 짓기로 했는데 굉장히 치사하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상황인데 요것도 최근엔 조금 호재가 나오고 있죠. 요게 왜 그러냐면 30% 차이가 나는데 GM, 포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처럼 높은 이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대응을 할 수가 없어. 테슬라는 팔면은 마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경쟁업체는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도 이익이 아주 크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테슬라 점유율이 미국에서 무려 65%나 됩니다. 너무 높아요. 이거는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장기적으로 너무 심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용 자동차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일본 도요타, 현대차 이런 데가 공장도 이미 다 완공돼 있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를 일단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시장으로 싹 바꿔서 진입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테슬라 점유율은 장기적으로 이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성장주로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목표치를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위가 6%밖에 안 돼. GM이 3.5%.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가격을 20%나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차트예요. 제가 요 전 영상에서 나스닥이 폭락을 할 때도 종목들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21선을 탔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이런 차트를 그려간다? 당장 이걸 갖다 급등 이런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현재 단기간에 폭락한 것만 따졌을 때도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최고점 대비 말고. 본격적인 테슬라의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그래요. 최근에. 너무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럼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세요. 테슬라가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요런 분위기가 오늘 사서 내일 대박이 나고 요런 거 날짜 맞추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매열로 바뀌면서 요 가격까지 언저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더블은 좀 모르겠는데 한 우리가 170불에서 200불 사이를 일단 찍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게 당장은 아닐지어도 21선은 이제 탔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급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페이로 따지면 테슬라처럼 폭락을 한 종목이죠, 이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폭락하는 주식을 했을 때 어디서 관심을 갖냐면 의외로 이렇게 금방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21선까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행보를 좀 오래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해서 더블을 치고 자리 잡은 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죠. 카카오게임. 우리가 폭락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려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슬라도 그 정도 빠졌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오늘 급등하고 내일 모레 급등하고 하면 너무 단기간에 이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낙폭과대 반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는 정말로 100배, 200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따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쭉 성장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다 내려오는 성장세가 꺾이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요 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점유율도 앞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 업체들 통해서. 근데 이게 반등을 했을 경우에 뭐 더블이니 막 70%니 100%니 낙폭과대 종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막 속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폭락을 논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미국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반도체 관련주가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SQQQ도 반등을 하고 또 내려오죠. SQQQ가 결국은 이 저점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수익 보는 고저죠 이게. 아마존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21선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텔도 마찬가지죠. 인텔도 지금 이게 급락하기가 어려운 흐름이에요. 이미 떨어지는 칼날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인텔이 또 흐름을 만들면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횡보라도 치면서 급락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당장 폭락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이게 꺾이면 우리는 확실해지거든요. 엑슨모빌이 이번에 신고가를 강하게 쳐서 한마디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쌍봉에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여기서 꺾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엑슨모빌이 꺾이면 미국 증시도 주도주가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에 마이너스 20-30%씩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게 1.5배짜리가 또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도박하러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많이 빠지더라도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은 처음으로 이제 타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폭락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글로벌 시황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